손이 떤다. 책장을 넘기려 할 때마다, 붓을 쥐려 할 때마다 이 손은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인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강진의 새벽은 고요하다. 바람 소리만 들린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앉아있다. 글자가 흐릿하다. 눈도 이제 내 편이 아니다. 나는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한때는 그 이름이 불렸다. 조정에서, 임금 앞에서, 사람들 입에서. 지금은 아니다. 이곳에 온 지 15년이 넘었다. 이름은 기록 속에만 남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이름이 불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썼다. 말이 사라지니 문장이 남았다. 사람이 떠나니 생각이 남았다. 나는 지금 78이다. 몸은 가벼워졌다. 무게가 빠진 게 아니라 집착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다. 아침이면 창밖을 본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본다. 그저 하늘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한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저 정리하고 싶어서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늙어가는 이 과정을 아직 손이 떨리는 동안 적어두고 싶어서다. 늙는다는 것은 천천히 사라지는 일이다. 갑자기 오지 않는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계단을 오를 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줄었을 때, 거울을 볼 때, 나는 유배를 왔다. 죄인이 되어 이곳에 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배와 은퇴는 비슷하다.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 유배는 강제고 은퇴는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존재가 지워지는 것. 처음에는 분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아직 머리가 돌아가는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그 분함도 사라졌다. 분한 것조차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이제는 그냥 받아들인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시리다. 밤에는 소변이 마렵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늘어난다. 몸은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쇠약해지는 것을 숨길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숨기려고 한다. 괜찮다고 말한다. 아직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는 것을. 노년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빨랐다. 하루하루가 쫓기듯 지나갔다. 지금은 느리다. 하루가 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해는 빠르다. 봄이 오면 금방 여름이고 가을이 오면 금방 겨울이다.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반복되기 때문이다. 매일 같은 일을 한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책을 읽는다. 변화가 없으니 기억이 남지 않는다. 기억이 남지 않으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노년에는 기록이 필요하다. 적어두지 않으면 무엇을 했는지 잊는다.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쓴다. 오늘 읽은 책, 오늘 생각한 것, 오늘 본 풍경.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은퇴라는 말이 있다. 물러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무엇에서 물러나는가? 일에서 물러난다. 역할에서 물러난다. 관계에서 물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모든 것에서 물러났다. 조정에서 물러났다. 가족에게서 물러났다. 친구들에게서 물러났다. 물러나니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뿐이다. 그런데 그 나 자신이 낯설다. 역할이 없는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그 사람은 누구인가? 처음에는 답을 찾으려 했다. 지금은 그냥 지켜본다. 역할이 사라지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도 없다는 걸 알았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관계가 사라지면 존재도 흐릿해진다. 그래서 노년은 외롭다.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다. 구조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 내가 세상에 쓸모가 없어지는 구조.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진다. 목소리도 작아진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꺼내지 않는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주는 척을 하지만 듣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을 다문다. 말이 줄어든다. 침묵이 늘어난다. 침묵 속에서 나는 더 많이 생각한다. 생각이 쌓이면 글이 된다. 글은 말과 다르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는다. 그래서 나는 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쓴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쓴다. 노년의 몸은 불편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다. 걷기 힘들면 밖에 나가지 못한다. 밖에 나가지 못하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대화가 사라진다. 대화가 사라지면 고립된다. 이것이 노년의 구조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는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그것을 배웠다. 유배는 강제적 고립이다. 노년은 자연적 고립이다. 둘 다 혼자가 된다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는 사람,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을 뜸하게 하는 사람,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사람, 그들은 유배지에 있는 것과 같다. 세상은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 나는 그 기분을 안다. 매일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이 없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다. 오늘은 이 책을 읽겠다. 오늘은 이것을 쓰겠다. 오늘은 이 생각을 정리하겠다. 작은 목표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를 지탱한다. 목표가 없으면 하루는 무너진다. 시간은 그냥 흐르고 나는 그 안에서 떠다닐 뿐이다. 그래서 노년에는 구조가 필요하다. 스스로 만드는 구조. 아무도 주지 않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하루를 산다. 그것이 노년을 사는 방법이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같은 자리에 앉는다. 같은 일을 한다. 단조롭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이 나를 지탱한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안정이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노년은 두렵다.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 속에서 단조로움은 안전이다. 오늘도 어제와 같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살아간다. 고독은 선택이 아니다. 찾아온다. 어느 날 문득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배웠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가족이 그리웠다. 친구들이 그리웠다. 서울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리워한다고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워하는 것은 고통이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에 집중했다. 이곳에 있는 나, 이 순간을 사는 나. 그렇게 하니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다. 고독은 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외로움은 결핍이다. 고독은 상태다. 나는 지금 고독하다. 외롭지 않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다니. 하지만 사실이다. 외로움은 마음이 밖을 향할 때 느껴진다. 누군가를 찾을 때,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외롭다. 고독은 마음이 안을 향할 때 느껴진다. 나 자신을 마주할 때, 내 생각을 들여다볼 때 고독하다. 고독은 깊다. 외로움보다 깊다. 외로움은 표면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사라진다. 고독은 깊은 곳에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조정에서, 잔치에서, 회의에서. 그런데 그때도 고독했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였다. 말을 하면서도 내 안의 깊은 곳은 말하지 못했다. 웃으면서도 내 안의 슬픔은 숨겨야 했다. 그것이 사람들 속의 고독이다. 지금은 다르다. 이곳에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는 더 솔직하다.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혼자이기 때문이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역할이 아닌 나, 이름이 아닌 나. 그 나는 약하다. 두렵다. 불완전하다. 하지만 진실하다.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 한다. 혼자 있기 싫어한다. 무언가를 한다. 텔레비전을 본다. 라디오를 켠다. 사람을 만난다. 바쁘게 움직인다. 왜 그런가? 고독이 두렵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두렵다. 나도 그랬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다.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생각들도 잠잠해졌다. 후회는 끝이 있다. 계속 후회하다 보면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어진다. 그리고 나면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쓰기 시작했다. 글은 혼자 쓰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쓸 수 없다. 글은 고독의 산물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글이 많아졌다. 생각이 정리되니 문장이 명확해졌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책을 썼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모두 이곳에서 썼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썼다. 만약 서울에 있었다면 이 책들은 쓰지 못했을 것이다. 바쁘게 살았을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일을 처리했을 것이다. 그 속에서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 고독이 없으면 깊이가 없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깊어진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그곳에서 진실을 발견한다. 그 진실을 끄집어내는 것이 글이다. 그래서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을 택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든다. 편지를 쓴다. 아들에게, 제자에게, 친구에게. 편지는 대화가 아니다. 대화는 즉각적이다. 말하면 바로 답이 온다. 편지는 느리다. 쓰고 보내고 기다린다. 답장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혼자 생각한다. 무엇을 썼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들이 편지 쓰기의 일부다. 편지는 고독한 작업이다. 혼자 쓰고 혼자 기다린다. 하지만 그 안에 연결이 있다. 멀리 있는 누군가와 글로 이어진다. 그것이 위안이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내 글을 읽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독이 견딜만해진다. 밤이 길다. 노년의 밤은 더 길다. 잠이 오지 않는다. 일찍 잠들어도 일찍 깬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
그래서 밤 시간이 많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밤의 사유는 낮의 사유와 다르다. 낮에는 명확하다. 햇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하다. 밤에는 흐릿하다. 어둠 속에서는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밤의 생각은 더 자유롭다. 낮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밤에는 생각한다. 두려움, 죽음, 의미. 이런 것들은 밤에 찾아온다.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 맞이한다. 밤의 고독 속에서 나는 나를 깊이 들여다본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후회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밤 속에서 떠오른다. 답은 없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질문하지 않으면 나는 표면에 머문다. 질문하면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고독은 선물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고독은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있는 것은 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고독은 선물이다.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고독이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고독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고독 없이는 깊이가 없다. 고독 없이는 진실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고독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감사하게 여긴다. 만약 이 고독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표면을 살았을 것이다. 역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이름 뒤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고독이 나를 벗겼다. 역할을 벗겼다. 이름을 벗겼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한 사람. 늙고 약하고 불완전한 한 사람. 하지만 진실한 한 사람. 나는 지금 그 사람으로 살고 있다. 공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젊었을 때 나는 과거를 보기 위해 공부했다. 출세하기 위해 공부했다. 인정받기 위해 공부했다. 그것이 공부의 목적이었다. 책을 읽는 것은 시험을 위한 것이었다. 글을 쓰는 것은 평가받기 위한 것이었다. 공부는 수단이었다. 목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곳에서의 공부는 목적이 없다. 시험도 없고 출세도 없고 인정도 없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공부한다. 왜 그런가? 공부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늙어서 하는 공부는 젊었을 때의 공부와 다르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었다. 늙어서는 정리한다.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들여다본다. 이해한다. 깊이 이해한다. 젊었을 때는 빨리 읽었다. 많이 읽었다. 양이 중요했다. 늙어서는 천천히 읽는다. 같은 구절을 여러 번 읽는다. 깊이가 중요하다. 나는 지금 논어를 읽는다. 젊었을 때도 읽었다. 수없이 읽었다. 하지만 지금 읽는 것은 다르다. 같은 문장인데 다른 의미가 보인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젊었을 때는 이것을 암기했다. 시험에 나올 구절이었다. 지금은 이해한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익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쁨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그리고 내 삶에 비춰본다.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익히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쁜가? 이렇게 읽으면 같은 문장이 살아난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질문이 된다. 그 질문이 나를 움직인다. 공부는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쓸모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쓸모란 무엇인가? 돈이 되는 것인가? 지위가 되는 것인가? 권력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노년의 공부는 쓸모없다. 돈도 지위도 권력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쓸모를 다르게 정의한다. 쓸모란 나를 지탱하는 것이다.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이다.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는 쓸모 있다. 나는 공부 때문에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에 앉는다. 책을 펼친다. 그 순간 하루가 의미를 갖는다. 만약 공부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그냥 보낼 것이다. 그것은 견디기 힘들다. 공부는 시간을 채운다. 의미로 채운다. 그래서 공부는 쓸모 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책을 썼다. 누가 읽을지 모른다. 읽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쓰면서 나는 생각을 정리한다.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문장으로 모인다. 모호했던 생각이 명확해진다. 그 과정이 공부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것이다. 쓰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곳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그러면 다시 책을 펼친다. 다시 읽는다.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쓴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조금씩 알아간다. 공부는 끝이 없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것이 남는다. 아무리 써도 부족한 것이 남는다. 그것이 공부의 본질이다. 완성이 없다. 항상 진행 중이다. 그래서 공부는 노년에 어울린다. 노년은 완성의 시기가 아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시기다. 몸은 쇠약해지지만 정신은 여전히 움직인다. 생각은 여전히 이어진다. 공부는 그 생각을 붙잡는 방법이다. 나는 요즘 시경을 다시 읽는다. 옛 노래들이다. 젊었을 때는 그저 고전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사람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기쁨, 슬픔, 그리움, 분노. 모든 감정이 그 안에 있다. 나는 그 노래들을 읽으면서 운다. 늙으니 눈물이 많아졌다.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시경의 어떤 구절은 나를 무너뜨린다. 도지오요 착잡기와 복숭아 나무 어여쁘고 그 꽃 불타오르네. 봄날의 노래다. 아름다움의 노래다. 하지만 나는 이 노래에서 슬픔을 본다. 꽃은 피지만 곧 진다. 아름다움은 순간이다. 그것을 알기에 더 아름답고 더 슬프다. 이런 것은 젊었을 때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늙으니 알게 된다. 공부는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삶을 읽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은 삶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는 노년에 더 필요하다. 삶이 끝나가는 지금 삶을 이해하고 싶다.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살았는가? 무엇을 남기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공부 없이는 답할 수 없다. 그냥 살아온 것으로는 부족하다. 돌아보고 정리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공부다. 나는 매일 일기를 쓴다. 일기는 기록이다. 오늘 무엇을 했는가? 오늘 무엇을 생각했는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가? 작은 것들이다. 하지만 쌓이면 삶이 된다. 일기를 쓰는 것은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다. 무질서했던 하루가 글로 쓰면 질서를 갖는다. 흩어졌던 순간들이 문장으로 모인다. 그러면 하루가 의미를 갖는다. 그냥 지나간 하루가 아니라 기록된 하루가 된다. 기록된 하루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 속에 남는다. 아니, 기록 속에 남는다. 나는 가끔 예전 일기를 읽는다. 몇 년 전, 몇 달 전의 일기. 그때 나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읽으면 신기하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만난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같다. 생각이 바뀌었다.
감정이 바뀌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공부다. 나는 변하고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늙었지만 여전히 움직인다. 공부는 그 움직임을 기록한다. 공부는 고독을 견디는 도구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고독은 고통이 된다. 하지만 공부하면 고독은 기회가 된다. 혼자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 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함께 할 수 없다. 책을 읽는 것은 혼자, 글을 쓰는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것은 혼자. 그래서 공부는 고독한 작업이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나는 외롭지 않다. 책 속의 옛사람들과 대화한다. 공자, 맹자, 주자. 그들의 목소리가 책 속에 살아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한다. 그들의 말에 답한다. 그들의 생각에 내 생각을 더한다. 이것이 공부의 대화다. 시간을 넘어선 대화.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대화. 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학문에 대해 쓴다. 공부하라고 쓴다. 하지만 과거를 보라고 하지 않는다. 출세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배우라고 한다. 배움 자체를 즐기라고 한다. 책 속에서 삶을 발견하라고 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편지를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과거를 보라고 했다. 성공하라고 했다. 가문을 빛내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과거에 급제했다. 벼슬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진짜 공부는 그 후에 시작되었다. 이곳에 와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다르게 말한다. 성공을 위해 공부하지 말라고, 배움을 위해 공부하라고. 그 차이는 크다. 성공을 위한 공부는 끝이 있다. 과거에 급제하면 끝난다. 벼슬을 얻으면 끝난다. 배움을 위한 공부는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나는 지금도 공부한다. 78인데도 공부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좋다. 끝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내일도 배울 것이 있다. 모레도 읽을 것이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진다. 공부는 습관이다. 매일 해야 한다. 하루라도 걸으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는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 내 시간이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나는 나를 만난다. 책을 통해, 글을 통해, 생각을 통해. 공부는 나를 만드는 시간이다. 노년의 공부는 축적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쌓아온 것을 정리한다.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모은다. 연결한다. 체계를 만든다. 그 작업이 즐겁다. 퍼즐을 맞추는 것 같다.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연결된다. 이 책과 저 책이 통한다. 그 순간의 기쁨. 그것이 공부의 기쁨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만 아는 기쁨이다. 혼자만의 발견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목민심서를 썼다. 지방 수령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쓴 책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수령이 아니다. 이 책이 쓸모가 있을까? 누가 읽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내가 배운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래서 썼다. 몇 년이 걸렸다. 매일 조금씩 썼다.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백성을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정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나는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렇게 했는가?
나는 공정했는가? 나는 백성을 생각했는가? 책을 쓰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는 겸손하게 만든다.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안다. 쓸수록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내 책도 완벽하지 않다. 내 생각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다. 불완전한 존재.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공부하는 인간이다. 공부는 쓸모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하루의 의미,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그 의미는 밖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 공부를 통해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매일을 만든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 늙었지만 살아있다. 공부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늙으면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은퇴하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쉬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늙어도 책임은 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책임이다. 젊었을 때의 책임은 명확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이었다. 지금은 그런 책임이 없다. 가족은 스스로 산다. 일은 은퇴했다. 직책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자유로운가? 아니다. 다른 책임이 있다. 그것은 존재의 책임이다. 살아있다는 것의 책임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생각한다. 아직 말할 수 있다. 아직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되는가? 그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이다. 늙은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늙은 사람의 책임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는 유배지에서 무엇을 하는가? 원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매일 일어나서 공부한다. 글을 쓴다. 사람들을 만나면 예의를 지킨다. 이 작은 것들이 기준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기준이다. 사람들은 늙은 사람을 본다. 어떻게 늙어가는지 본다. 어떻게 고통을 견디는지 본다.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는지 본다. 그래서 늙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한마디, 한 행동이 기준이 된다. 좋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좋은 기준이 되고 싶다. 완벽한 기준이 아니다. 그저 견디는 기준, 무너지지 않는 기준, 계속 나아가는 기준. 그것이면 충분하다. 책임은 때로 침묵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책임이다. 늙으면 경험이 많다. 말하고 싶은 것도 많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왜 저렇게 하나? 내가 말해줄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참는다.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한다. 내가 말해주면 그들은 배우지 못한다. 그저 듣기만 한다. 듣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경험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한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린다. 이것도 책임이다. 참는 책임, 기다리는 책임. 물론 때로는 말해야 한다. 위험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는 말한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나는 그저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듣는 것도 듣지 않는 것도 그들의 자유다. 이것이 늙은 사람의 태도다. 강요하지 않는 것, 존중하는 것, 그들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편지에서 조언한다. 아들에게, 제자에게. 하지만 명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차이는 크다. 명령은 압박이다. 제한은 자유다. 나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시대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그저 참고가 될 뿐이다. 책임은 기록하는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남기는 것이다. 내가 배운 것을 적는 것이다. 그것이 후대를 위한 책임이다. 나는 많은 책을 썼다. 정치, 경제, 법, 행정,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왜 그렇게 많이 썼는가?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게, 내가 배운 것들이 전해지게.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말은 바람이다. 글은 돌이다. 바람은 흩어지지만 돌은 남는다. 그래서 나는 쓴다. 힘들어도 쓴다. 손이 떨려도 쓴다. 눈이 침침해도 쓴다. 기록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책임은 솔직한 것이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늙으면 잃을 것이 없다. 그래서 솔직해질 수 있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앞날도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늙은 사람의 특권이다. 동시에 책임이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해야 한다. 침묵하면 거짓이 이긴다. 나는 유배지에서도 글을 썼다. 조정의 잘못을 썼다. 제도의 문제를 썼다. 누군가는 그것을 비판이라고 했다. 반역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쓴 것이다. 백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쓴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했다. 잘못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반역이다. 책임은 태도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난다. 몸이 불편해도 일어난다. 일어나서 씻는다. 옷을 입는다. 책상에 앉는다. 이 작은 것들이 태도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계속 나아가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정약용이다. 유배된 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책임이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책임은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죽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순간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품위 있게 죽을 것인가?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렇게 죽고 싶다. 그것이 마지막 책임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할 일이 있다. 아직 쓸 글이 있다. 아직 생각할 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일어난다. 매일 공부한다. 매일 쓴다. 그것이 지금의 책임이다. 살아있는 동안의 책임이다. 사람들은 늙으면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한다. 편히 지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편히 지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편한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무언가를 해야 편하다. 공부를 해야 편하다.
글을 써야 편하다. 그것이 나의 편안함이다.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쉬는 것이 편하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편하다. 나는 후자다. 그래서 나는 계속 일한다. 공부라는 일을, 글쓰기라는 일을.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나 자신에게, 후대에게, 이 시대에게. 책임은 무겁지 않다.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선택했다. 공부하며 살기로, 글을 쓰며 살기로, 생각하며 살기로. 그 선택이 나를 만든다. 그 선택이 나의 책임이다. 해가 진다. 강진의 저녁은 빠르다. 금방 어두워진다. 나는 창밖을 본다. 어둠이 내린다. 하루가 끝난다. 내일도 올 것이다. 내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또 책을 펼칠 것이다. 또 글을 쓸 것이다. 몇 번이나 더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나는 78이다. 손은 떨리고 눈은 침침하고 허리는 아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다. 정약용이다. 유배된 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인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무엇이 남았는가? 나는 묻지 않겠다. 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것만 말하고 싶다.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늙었다고, 은퇴했다고, 병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생각할 수 있다면, 아직 느낄 수 있다면, 아직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무거운 책임이 아니다. 그저 자신에게 정직한 것,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이다. 나는 이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당신도 그곳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산다. 다른 공간을 산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마주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시대를 넘어선다. 나도 답을 모른다. 매일 찾고 있다. 책 속에서, 글 속에서, 침묵 속에서. 당신도 찾을 것이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나는 이제 붓을 놓는다. 손이 너무 떨린다. 더 쓰기 어렵다. 하지만 내일 다시 들 것이다. 내일도 쓸 것이다. 아직 할 말이 남았기 때문이다. 아직 정리할 생각이 남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일이다. 나는 다만 이 이야기를 남긴다. 한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의 이야기를, 고독과 공부와 책임의 이야기를. 이것이 나의 기록이다. 당신도 기록하라.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생각을.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는다. 돌처럼 남는다. 누군가는 읽을 것이다. 아니, 읽지 않아도 괜찮다. 쓰는 것 자체가 의미다. 남기는 것 자체가 책임이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다. 촛불을 켠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나는 이 글을 마친다. 끝이 아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다. 내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공부를, 당신의 삶을. 그렇게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늙었지만 멈추지 않는다.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고독하지만 견딘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촛불 아래에서 글을 쓰는 이 순간을, 손이 떨리지만 붓을 쥔 이 순간을,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정직한 이 순간을,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 화려하지 않은 삶, 평범한 삶, 하지만 의미 있는 삶. 당신의 삶도 그럴 것이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알고 있으면 된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강진에서 15년을 살았다. 긴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내 몸이 바뀌었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쓰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여전하다. 78이 되어도 여전하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 여전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상황이 바뀌어도 남아있는 것, 그것을 붙잡으라. 그것이 당신의 중심이다. 그것이 당신을 지탱한다. 바람이 분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촛불이 흔들린다. 나는 손으로 바람을 막는다. 촛불을 지킨다. 이 작은 불빛을 지킨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큰 일을 할 수 없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이 작은 불빛은 지킬 수 있다. 이 작은 방을 밝힐 수 있다. 이 작은 글을 쓸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큰 일을 하려 하지 말라. 작은 일을 하라.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 의미가 된다. 유산이 된다. 나는 유산을 남길 것이다. 책으로, 글로, 생각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따로 있다. 그것은 태도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고통을 견뎠는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 태도가 유산이다. 말보다 강한 유산이다. 가르침보다 깊은 유산이다. 사람들은 내 책을 읽을 것이다. 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될 것이다. 유배지에서도 공부한 사람, 늙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 기억은 죽은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의 선택이 기억을 만든다. 나는 지금 선택한다. 이 글을 끝까지 쓰기로, 손이 떨려도 쓰기로, 누가 읽든 읽지 않든 쓰기로. 그것이 나의 선택이다. 나의 책임이다. 나의 존재 이유다. 당신도 선택하라.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내일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이 시간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라. 어렵겠지만 지켜라. 그것이 당신을 만든다. 밤이 깊었다. 이제 정말 붓을 놓아야 한다. 내일 다시 들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멈춘다. 하루를 마무리한다. 글로, 생각으로, 이 순간으로. 당신도 오늘을 마무리하라. 어떤 하루였는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잠깐이라도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는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면 하루는 기억된다. 매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흐릿하지 않을 것이다. 선명할 것이다. 의미 있을 것이다. 나는 78회를 살았다. 긴 시간이다. 많은 일이 있었다. 영광도 있었고 치욕도 있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영광도 치욕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나의 일부다. 거부할 수 없다. 지울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인다. 이것이 내 삶이었다고. 이것이 나였다고.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도망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미루지 말라.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이 있을 뿐이다. 지금이 있을 뿐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78이 되어서야 확실히 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금을 산다. 지금 이 글을 쓴다. 지금 이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지금을 살라.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 있으라. 그것이 사는 것이다. 촛불이 짧아졌다. 곧 꺼질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내일 새 촛불을 켤 것이다. 내일 새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촛불이 다하는 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나는 매일을 살았다. 매일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하지만 묻지 않겠다. 당신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을 살았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을 매일 하라. 그리고 정직하게 답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약용이다. 유배지에서 늙어가는 한 사람이다. 특별하지 않다. 평범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다. 당신도 당신의 이야기를 쓰라.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끝까지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당신의 삶이다. 촛불이 깜빡인다. 마지막 불꽃이다. 곧 어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다. 생각하는 나, 느끼는 나, 살아있는 나. 빛이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 당신도 그렇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당신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촛불이 꺼졌다. 어둠이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올 것이다. 해가 뜰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어둠 속에서도, 고독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나아간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안녕이 아니다. 다시 만날 것이다. 내일 아침에 책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로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로서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가라.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속도로, 당신답게.